백신 효과가 성인은 92%에서 80%, 노년층은 75%에서 53%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슨앤존슨사는 추가 접종에 대한 지침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일대에서 폭파 위협으로 수시간 동안 대피해야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34만 8천 건으로 팬데믹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취업 이민 영주권 발급 쿼터가 예년보다 10만 개 이상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백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번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놔 주목되고 있습니다. CDC의 발표에 따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인 지난달까지 92%에 이르던 백신의 효과가 최근에는 80%로 감소하고 특히 요양원 거주자 등 노인은 최대 53%까지 급락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백신의 효과가 최대 53%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새로운 연구를 보면 백신의 효과는 델타 변이가 급증하기 시작한 이번 달부터 급격히 떨어져 일반 성인은 92%에서 80%로 요양원 거주자 등 노인은 75%에서 53%로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자 지난달까지만 해도 부스터샷은 필요 없을 거라던 CDC는 입장을 바꿔 부스터샷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So first, in the last 6 weeks, we have seen Delta in this country. We've seen increased number of cases. We now have over 98% of our circulating virus be Delta. And just in the last week, we have started to see evidence from numerous cohorts published yesterday in our MMWR, several different studies in different populations that have started to show waning of vaccine effectiveness against infection, not necessarily against severe disease. CDC와 FDA가 부스터샷을 접종키로 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델타 변이로 백신의 효과가 감소하긴 했지만 중증 예방에는 여전히 효과가 크고 최근 들어 평균 20%가 넘는 돌파 감염에 따른 우려 때문입니다. CDC의 로셸 왈란스키 박사는 9월 후반경 접종한 지 8개월이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접종 우선 대상이었던 요양원 거주자와 의료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planning for late September, and we've been in discussions with the FDA and with ACIP, and we think that that's a very reasonable timeline and a timeline which we believe to be reasonable to protect Americans who've been vaccinated against severe disease. 델타 변이 확산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중증 예방에 탁월하다는 점은 뉴욕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인의 65%가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친 뉴욕주는 지난 5월 초부터 7월 말까지 백신 예방 효과는 91.7%에서 79.9%로 떨어진 반면 입원이 필요 없는 경증은 91.9%에서 95.3%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아울러 입원 환자 3,089명을 대상으로 미국 18개 주 연구진이 참여한 조사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 감염되더라도 입원이 필요 없는 경증에 그치는 효과가 최소 6개월은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 한해 부스터샷 접종에 돌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존슨앤존슨사는 추가 접종에 대한 지침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1회 접종하는 얀센 백신은 승인 당시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았지만 현재 델타 변이의 기승과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오히려 곤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존슨앤존슨사는 추가 백신에 대한 임상 실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을 접종해도 돌파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미국은 결국 3차 부스터샷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한 1,4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얀센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지침이 없어 혼란에 빠졌습니다. 델타 변이의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가 존슨앤존슨 백신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일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존슨앤존슨 백신의 추가 접종안이 확정되지 않아 사람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얀센 백신은 승인 당시 기존 백신과는 다르게 1회 접종만으로도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어 게임 체인저로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백신 효과의 지속 기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오히려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달부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지 8개월을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다수의 연구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위주로 이뤄져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부스터샷 여부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승인일 이후로 허가돼 추가 부스터샷에 대한 지침이 늦어지고 있다고 전염병 전문가 에리카 슈워츠 박사가 언급했습니다. 일회 접종 얀센 백신의 돌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접종을 추진할 만한 연구 결과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얀센 백신을 접종한 비율은 미국 내 백신 접종자의 8%로 부스터샷 여부를 판단할 데이터를 모집하기엔 부족한 숫자입니다. CDC에 따르면 얀센 백신을 접종한 약 9만 명의 사람들은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 스스로 추가 백신을 찾아 나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얀센의 대변인은 추가 백신에 대한 임상실험 중간 결과는 올 여름 말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워싱턴 DC에는 연방의사당 일대에서 폭파 위협 대치극이 벌어져 수시간 동안 대피하는 소동을 겪었습니다. 의회 도서관 앞에 경트럭을 세워놓고 폭파 위협을 벌이던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40대 남성은 수시간 만에 투항해 대치극을 끝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일대에서 폭파 위협으로 수시간 동안 대피해야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의회 도서관 보도에 세워진 한 검은색 경트럭을 타고 있던 49세 남성이 자신이 폭발물을 갖고 있으며 경찰이 총격을 가하면 의회 도서관, 하원 빌딩, 연방 대법원 건물을 폭파시킬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자신의 트럭에서 때때로 온라인으로 생방송까지 진행하며 폭파 위협을 가했습니다. 해당 용의자는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49세 플로리드 레이 로즈버리로 신원이 파악됐습니다. 그는 다가서는 경찰에 소리를 치거나 생방송을 통해 아프간 사태를 언급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을 폄하하는 소리를 외쳐 최근에 아프간이 탈레반 수중에 20년 만에 다시 떨어진 사태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폭파 위협이 오전 9시 15분부터 시작되자 현장에는 의회 경찰과 DC경찰, 연방수사국 FBI, 알코올 담배 총포국 ATF 등 사법당국 요원들이 대거 출동해 대치극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연방 상하원이 휴회 중이지만 폭파 위협 사건이 발생하자 즉각 의회 도서관은 물론 연방 하원 캐논 빌딩, 연방 대법원, 공화당 전국위원회에 모두 대피령이 내려져 근무 중이던 공직자들이 전원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의회 도서관, 연방의사당, 연방 대법원의 주변 도로의 통행이 장시간 통제돼 워싱턴 DC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워싱턴 메트로는 이 지역을 지나가는 3개 라인에서 모두 전동차들을 의사당 부근 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시켰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자제시키면서 설득해 오후 2시 30분경 아무런 충돌 없이 투항해 폭파 위협 대치극을 수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사법당국은 이 남성이 실제로 폭발물을 연방 건물에 설치해놓고 폭파 위협을 가한 것인지 폭파 위협과 대치극을 벌인 이유와 배경 등을 정밀 수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34만 8천 건으로 전주보다 2만 9천 건 감소하며 팬데믹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는 17,300건으로 7천 건 이상 급증했고 메릴랜드는 7,100건으로 1,750건 늘어나 전국의 감소세와는 반대의 추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습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아직 고용시장엔 직격탄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34만 8천 건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주에 37만 7천 건에서 2만 9천 건 줄어든 것이며 지난해 3월 시작된 팬데믹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는 버지니아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7,300건으로 7천 건 이상 급증했고 메릴랜드는 7,100건으로 1,750건 늘어나 전국 추세와는 달리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선 6만 8천 건이나 신청돼 2,600건 늘어났습니다. 텍사스에선 8,300건이나 줄었으나 여전히 2만 2,700건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선 14,400건으로 150건 줄었고 조지아에선 1,500건으로 350건 감소했습니다.
2주 늦게 나오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7월 말 현재 1,174만 3,500명으로 31만 2천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주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레귤러 실업수당은 283만 7천 명으로 7만 9천 명 감소했습니다. 반면 연방 실업수당 가운데 자영업자, 임시직 등이 받는 PUA는 487만 8천 명으로 5만 7천 명 늘어났습니다. 이에 비해 장기 실직자들이 연장해 받고 있는 연방 실업수당 PEUC는 378만 6,500명으로 6만 6,100명 줄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은 25개 주에서 9월 6일 대신 한두 달 앞당겨 조기 종료해 수령자들이 급속히 줄고 있는데 아직 시행하고 있는 민주당 우세 지역인 25개 주에서는 막차를 타려는 자영업자, 임시직들을 위한 연방 실업수당 수령자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델타 변이의 기승으로 감염 사태가 다시 악화되자 7월 소매 판매가 1.1%나 급락하는 등 소비 지출이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소비자들이 수요가 주춤해지면 업계의 고용도 늦춰질 수 있어 미국의 고용 회복이 다소 둔화될 위험은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취업 이민 신청자들은 올해 예년보다 취업 영주권을 10만 개 이상 더 발급받게 됐습니다. 팬데믹으로 발급하지 못했던 지난해 영주권 쿼터를 올해로 넘겨 더 발급하기로 미 국무부가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 취업 이민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민 희망자들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민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민 비자, 즉 영주권 발급 연관 쿼터를 결정하고 있는 국무부가 현재 2021 회기년도에 취업 영주권 발급 쿼터를 26만 2천 개로 결정해 고지했습니다. 이는 2020 회기년도에 15만 6,500개보다는 10만 5,500개나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더 많이 취업 영주권을 발급해 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이민 영주권 연관 쿼터는 원래 14만 개이므로 평년보다는 12만 2천 개나 더 취업 영주권을 발급하게 됩니다. 노벨상을 비롯한 최고의 전문가, 학자, 최고 경영자들이 받는 취업이민 1순위에서는 7만 4,932개의 취업 영주권이 발급돼 전년보다 3만 개나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석사학위 고학력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에서도 1순위와 같이 3만 개가 늘어난 7만 5천 개에 가까운 그린카드를 받게 됩니다. 학사학위 소지자와 숙련직 근로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3순위에서도 같은 숫자가 배정됐지만 비숙련직 1만 개를 제외하면 6만 5천 개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비숙련직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1만 개의 그린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종교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취업이민 4순위는 올해 18,602개의 영주권이 배정돼 전년보다 7,500개나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투자이민인 취업이민 5순위도 4순위와 같은 18,602개가 배정돼 전년보다 7,500개 가까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 때문에 미국 취업이민의 길이 막혀 2020 회기년도에 배정됐던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가 모두 사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올 회계년도로 넘겨 사용키로 결정한 겁니다. 또한 올 회계년도에도 남는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는 취업 1순위부터 채우고 남으면 취업 2순위, 그래도 남으면 취업 3순위에 배정되며 그 외에도 많이 남으면 10월에 시작하는 2022 회계년도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